안녕하세요. 이번 3강에서는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제이션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 컴퓨터가 비전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카메라가 어떤 각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조명, 어떤 변형, 음패나 은닉, 그리고 배경과 구분이 안 되는 오브젝트, 그리고 클래스 내의 어떤 베리에이션들, 이런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는 이미 우리 사람의 능력을 거의 넘어서는 수준까지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를 우리는 공부를 했고요.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 첫 번째로는 니어리스트 네이버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 중에 파라메트리컬 어프로치였죠. 우리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템플릿들을 매치해 가는 과정, 즉 매칭 템플릿이라는 해석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고차원 공간에 있는 이미지들 사이에서 클래스 스코어에 기반해서 구분을 해나가는 과정,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스코어에 대해 어떤 불만족하는 그런 정도를 정량화하는 로스 펑션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고, 그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값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 개의 학습용 이미지들이 있고요. 또한 세 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고양이, 자동차, 개구리라는 세 개의 클래스만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스코어를 구해 보았습니다. 그 스코어가 아래와 같이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두 가지 로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첫 번째는 SVM을 활용한 힌지 로스가 되겠고, 두 번째는 소프트맥스를 활용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SVM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XI가 이미지이고 YI가 그 레이블일 때 우리는 스코어 벡터를 이렇게 S는 FXIW로 나타낼 수 있겠고, SVM 로스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힌지 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맥스 함수가 있으니까 0과 이 오른쪽 항 중에 더 큰 것을 취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SJ라는 것은 잘못된 레이블의 스코어, 그리고 SYI라는 것은 제대로 된 레이블의 스코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1이라는 것은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SJ 마이너스 이 뒷부분을 가로로 묶으면요, SYI 빼기 1 가로 닫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렉트 레이블의 스코어 빼기 1보다 큰 인코렉트 레이블이 있다면 로스는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리고 코렉트 레이블의 스코어가 다른 인코렉트 레이블의 스코어들보다 1 이상 크면 로스는 0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고양이 이미지에 대해서 스코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코렉트 스코어는, 즉 SYI는 3.2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고양이니까. 그래서 5.1 빼기 3.2 더하기 1과 0 중에 맥스 값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개구리, 즉 마이너스 1.7 빼기 3.2 더하기 1과 0 중에 맥스 값을 취하게 된 것, 그것들을 더해주게 되면 2.9 더하기 0이 돼서 결과적으로 2.9라는 로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의 예를 볼까요? 자동차에서는 SYI가 4.9가 되겠죠. 그래서 1.3 빼기 4.9 더하기 1, 그리고 두 번째에는 2.0 빼기 4.9 더하기 1 한 것들이 각각 맥스 값을 취하게 되면 0 더하기 0이 돼서 결국 로스는 0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구리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SYI가 마이너스 3.1이 되죠. 그래서 2.2 빼기 마이너스 3.1 더하기 1, 그리고 2.5 빼기 마이너스 3.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여기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5.3하고 5.6이 아니고 계산을 해보시면 6.3 더하기 6.6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9라는 로스 값을 얻게 되는데 여기 오타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 로스들을 더한 다음에 그것을 총 클래스의 수, 즉 3으로 나눠줌으로써 최종적인 로스 값 4.6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SVM 로스를 구하는 데에서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가 이 J와 YI가 같지 않은 경우잖아요. 즉 J는 YI와 동일한 경우는 계산을 하지 않아주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썸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 이미지대를 본다고 그런다면 여기에서 5.1 빼기 3.2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3.2 더하기 1을 한 거에 추가적으로 3.2 빼기 3.2 더하기 1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1이 더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3.9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1이 더해지기 때문에 로스가 1이 될 것이고, 개구리의 경우에도 아까 실제로는 12.9라고 했죠. 그러니까 13.9라는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이렇게 J와 YI가 같은 경우까지 썸을 하게 된다면 모두 1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 평균값인 최종 로스 값도 1만큼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애매한데, 여기에서 썸을 하는 대신에 그냥 그 스코어들에 대해서 민값을 사용하면 어떻겠냐, 어떤 차이가 있겠냐는 건데 사실 별 의미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우리 목적이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 세 번째 질문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제곱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곱을 한 것이 실제로 어떤 명칭이 있거든요. 스퀘어드 힌지 로스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제곱을 해주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곱을 해준다는 것은 리니어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넌 리니어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SVM 로스에서 그렇다면 최저값과 최대값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최저값은 당연히 0이 되겠죠. 이 수식에서 보시면 0과 다른 항을 비교해서 더 큰 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대값은 이 다른 항이 무한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무한대까지가 범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 질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웨이트를 매우 작은 수로 초기화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는 0에 거의 가까운 값이 처음에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로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앞의 예로 다시 가서 계산을 해보면 고양이, 자동차, 개구리의 점수가 다 거의 0일 거기 때문에 0 빼기 0 더하기 1, 그리고 다시 한번 0 빼기 0 더하기 1이 돼서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입니다. 즉 이 로스는 2가 나올 것이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개구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 2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도 2가 되겠죠. 즉, 이 질문의 답은 2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클래스가 3개이기 때문에 2라는 것으로 나올 것이고, 만약에 클래스가 10이라면, 즉 10개의 클래스를 가진다면 어떤 로스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것을 총 9번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9라는 로스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일반화를 하게 되면 클래스의 개수 빼기 1이라는 것을 초기에 로스 값으로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유용한 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최초에 학습을 시작할 때 로스 값이 이 규칙에 맞는지를 확인하면, 그럼 지금 학습의 시작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것, 이런 체크를 세너티 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파이 코드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날 것이고요. 여기서 x는 이미지 그 싱글 컬럼 벡터가 될 것이고, y는 레이블을 나타내는 인티저 값, 그리고 w는 우리 파라미터인 웨이트 매트릭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w와 x의 단연산을 통해서 구하고, 마진을 이 SVM 로스 공식에 맞게 구하게 되면, 이때 이제 마진 y라는 것이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그 레이블 값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0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즉 j와 yi가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처리를 무조건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로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수식으로 적어주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완벽한 폼은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식에는 버그가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버그가 있냐? 예를 들어 우리가 로스를 0으로 만드는 그런 웨이트 파라미터 값을 발견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로스를 0으로 만드는 웨이트 값이 과연 유니크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예를 보면, 여기에서 이 before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3 빼기 4.9 더하기 1, 2.0 빼기 4.9 더하기 1 해서 0 더하기 0이 되기 때문에 0이라는 로스 값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w 값을 2배로 만든 겁니다. 2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1.3 곱하기 2를 하니까 2.6이 되고, 4.9 곱하기 2를 하니까 9.8이 되겠죠. 그래서 2.6 빼기 9.8 더하기 1, 그리고 2.0 곱하기 2는 4.0, 4.9 곱하기 2는 9.8이니까 4.0 빼기 9.8 더하기 1을 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0 더하기 0은 0이라는 결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0이라는 로스 값을 만드는 웨이트가 유니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니크한 웨이트 값을 결정해주기 위해서 regularization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람다라는 것은 regularization strength라고 해서 하나의 또 파라미터 값이 될 것이고요. 이 weight regularization은 W가 얼마나 괜찮은가 정도를 측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쪽 항, 이 기본적인 이 로스 항, 이쪽을 이제 데이터 로스라고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용 데이터들의 최대한 최적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regularization 쪽은 테스트 셋 쪽에 최대한 일반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로스 항과 regularization 로스 항이 서로 싸우면서 결국 데이터에도 가장 핏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적화된, 가장 작은 그런 웨이트 값을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 카파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A way of trading off training loss and generalization loss on test set,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regularization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것들이 이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L2 regularization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L1 regularization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뒤에 나오겠지만 이 dropout이라는 것도 regularize 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처럼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비록 트레이닝 에러는 더 커질 거예요. 즉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안 좋아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우리 목적인 테스트셋에 대한 퍼포먼스는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레귤러라이제이션 입장에서는 웨이트가 모두 0에 가깝기를 원하겠죠. 웨이트가 모두 0에 가까우면 로스가 0이 되니까, 로스가 작아질 테니까. 하지만 이쪽 데이터 로스 쪽 입장에서는 웨이트가 0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시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쪽이 서로 싸우면서 테스트 셋에 대해 좀 더 일반화된, 제너럴라이즈된 그런 결과를 내면서 더 훌륭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면 이 x가 11111일 때 w1과 w2가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로스를 계산을 해보면 1 곱하기 1에 000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는 1이고요. w2에 대해서는 0.25 더하기 0.25 더하기 0.25 더하기 0.25가 되기 때문에 결과가 1. 결국 두 개 다 결과가 1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어떤 웨이트를 더 선호할까요? W1일까요? W2일까요? 그렇습니다. W2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W2가 X 벡터의 모든 원소들을 염두에 두잖아요. 그 W1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것만 염두에 두고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L2 regularization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가능한 최대로 스프레드 아웃 해가지고 모든 인풋 피처들을 고려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diffuse over everything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스코어라면 최대한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 되는 것들을 선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SVM을 통한 힌지 로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부터는 소프트맥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는 그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항에 대한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을 멀티플한 어떤 차원으로, 다차원으로 일반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스코어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클래스를 로그화한 확률, 그리고 노멀라이즈는 하지 않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통계학적 관점에서 그런데요. 이걸 수식으로 쓰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이 부분이 소프트맥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로그의 확률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대로 된 클래스에 대한 로그의 확률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정확한 클래스의 마이너스 로그 확률을 최소화하자는 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질문들도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수학적으로 좀 더 나이스하고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로그를 취한다. 로그를 취할 때의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로그를 취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이제는 이거를 실예를 들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교화하지 않은 로그 확률은 지금 이 스코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확률로 나타내기 위해서 엑스포넌시에이션을 하게 되면 2의 3.2승은 24.5, 2의 5.1승은 164.0, 2의 마이너스 1.7승은 0.18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것을 정교화를 해주게 되면 이 정교화되지 않은 확률들의 합이 188.68이 될 것이고요. 그걸로 나눠주게 되면, 즉 정교화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확률로 0.13, 0.87, 0으로 나타나서 전체의 합이 1이 되는 확률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스는 마이너스 로그 0.13은 0.89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소프트맥스 방식에서는 로스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X축은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은 1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 0과 1 사이에서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소값은 0이 될 것이고요. X는 1일 때. 그리고 최대값은 무한대가 될 것입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했을 때 그 SVM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주 잘 맞추면 확률이 거의 이제 1에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스는 0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아주 형편없이 못 맞췄을 경우라면 확률이 거의 0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로스가 무한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SVM에서도 살펴봤지만 보통 WE 초기화 값을 거의 0과 같은 값으로 잡거든요. 이때 소프트맥스에서는 로스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인데, 대입을 해보면 간단해요. 여기에 최초의 이 스코어가 0들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엑스포넨시에이션을 하면 2의 0승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각각은 1, 1, 1이 될 것이고, 이거를 총 합이 3이니까 각각 3분의 1로 한다면 확률은 각각 3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이 로스 값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클래스가 3개인 경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로그 클래스의 개수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클래스가 10개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너티 체크용으로 활용을 해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이 수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진행을 하면 좀 더 정교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SVM과 소프트맥스를 비교해서 보는 것인데, 왼쪽에서 WX 더하기 B를 해서 이렇게 스코어가 마이너스 2.85, 0.86, 0.28이라고 SVM과 소프트맥스에서 동일하게 나왔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클래스는 이 제일 아랫부분, 파란색 부분으로 가정을 하고 지금 이 예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힌지 로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5 마이너스 0.28 더하기 1 그리고 0.86 마이너스 0.28 더하기 1 해서 1.58이라는 로스 값을 얻게 되는 것이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지수화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정규화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파란색 부분은 0.353,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0.353을 취하면 0.452라는 로스 값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하고 SVM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소프트맥스가 좀 더 많이 사용되기는 하거든요.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좀 이렇게 흔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코어를 약간씩 변형을 해준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양쪽 로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라는 질문인데, 여기서 이 SVM을 보시면 이 뒤쪽에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이프티 마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로버스트니스, 그러니까 어떤 흔들리지 않는 어떤 굳건함,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V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로스 값이 불변하고요. 그리고 소프트맥스에서는 이게 모든 인자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SVM 같은 경우에는 좀 둔감해요. 둔감해서 그 값들이 변하게 되더라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소프트맥스는 매우 민감하고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을 다 봅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보기 때문에 변화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VM과 소프트맥스를 이용한 어떤 웹 데모를 우리 카파시 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이거는 이 링크를 눌러서 실제로 한 번씩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웨이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앞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데이터셋 XY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스코어 펑션은 W를 X에 곱해준 것, 그리고 로스 펑션들은 소프트맥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SVM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레귤러라이제이션까지 더하게 되면 이렇게 풀 로스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의 경우에는 데이터랑 상관이 없어요. 즉 데이터의 함수가 아니고 웨이트만의 함수다 라는 점, 즉 웨이트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즉 최적화를 하는 몇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전략은 이 랜덤 서치라는 전략입니다. 이 코드가 있는데 1000번을 돌리는데 이걸 다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예측의 정확도는 15.5%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not bad라고 해놓은 거는 그냥 장난으로 해놓은 거고요. 여기에서 SOTA라는 것은 State of the Art죠. 즉 최고의 기록은 95%에 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나가는 과정은 이렇게 산속에서 눈을 가리고 서 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봤던 그 랜덤 서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산속에서 여기저기를 그냥 텔레포트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최저 경로를 찾아 헤매는 셈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요. 실질적인 전략은 이렇게 경사를 따라 내려가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슬로프, 경사 또는 뭐 그레디언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를 미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dx분의 dfx는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라는 거 이제 우리 고등학교 미분 시간에 배운 건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numerical gradient라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즉 수치적으로 그 경사를 구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차원인 경우에는 이 gradient라는 거는 벡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를 한번 상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웨이트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로스는 1.25347 이라는 값을 나타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레디언트는 조금 전에 봤던 식으로 이렇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이런 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w 더하기 h를 먼저 구하죠. h를 우리가 0.0001이라고 놓고 첫 번째 차원에 대해서 0.34 더하기 0.0001이라고 아주 작은 스텝을 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결과적으로 로스가 1.2532가 돼서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에 의해서 구해보게 되면 1.2532 빼기 1.25347을 0.0001로 나눠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5라는 그라디언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라디언트가 음수라는 것은 다운워드, 즉 내려가는 방향으로 기울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 차원에 대해서 똑같이 h 0.0001을 더해 주었더니 로스가 1.25353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0.6, 즉 upward, 위쪽으로 가는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차원에 대해서도 h를 더해봤더니 로스가 1.25347로 그대로인 것을,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스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그라디언트가 0이 된다는 것이겠고 기울기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numerical gradient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while loop을 써가지고 코드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미분을 하게 되면 그 정확한 값이 사실 아니죠. 사실 근사치를 얻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점은 평가를 하는 것이 매우 느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수백만 개의 어떤 웨이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루핑을 해주면서 각각의 그라디언트를 구해준다는 것은 이제 거의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가 될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로스는 기본적으로 웨이트의 펑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웨이트가 변할 때 로스가 얼마만큼 변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우리가 미분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분들은 그 미분을 처음에 고안한 그 뉴턴과 라이프니츠고요. 이 그림처럼 미분은 마치 톨의 망치처럼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미분을 통해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방식을 어널리틱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미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dw분의 dl을 이용해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는 근사치이고 느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코드로 작성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어널리틱 그레디언트는 정확하고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에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실제로는 언제나 어널리틱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활용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을 그라디언트 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이렇게 코드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로스 펑션 데이터 웨이트를 전달해 줌으로써 그라디언트를 구하고요. 이 구한 그라디언트와 스텝 사이즈를 곱해 줘서 그것을 기존 웨이트에서 빼줌으로써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텝 사이즈라는 것은 러닝 레이트라고도 하고요. 보통 알파로 많이 써주게 되죠. 그리고 그라디언트의 값만큼 웨이트를 감소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그 러닝 레이트인 그 알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봤던 그 람다로 표현을 하는 regularization strength 이 이상 두 개는 가장 골치가 아플 수 있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러닝 레이트나 regularization strength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 가지고 최적의 값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리지널 W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음의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최적화를 해나가는 것이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은 그 풀 매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즉 트레이닝 셋 전체를 활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다 현실에서 항상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항상 사용하는 그런 유용한 기법이 바로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되겠습니다. 풀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와는 다르게 이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트레이닝 셋 중에 일부만을 활용해서 보다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능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셋의 일부만을 활용하여서 그라디언트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배치, 다음 미니 배치로 또다시 학습을 시켜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리고 또다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나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니 배치 사이즈는 32, 64, 128, 256과 같은 값들을 가지게 되고요. 2012년에 그 알렉스 크리체프스키가 사용했던 그 알렉스넷에서는 256개의 미니 배치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니 배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떤 나의 환경, 즉 어떤 CPU, GPU의 그 메모리 수준에 적합한 수치를 설정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미니 배치를 사용을 했을 때 로스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미니 배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예를 들어 128개의 그런 데이터만 이용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고 또 그 다음 128개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로스가 잠깐 증가하고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그 러닝 레이트, 스텝 사이즈라고도 하죠. 이 러닝 레이트의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로스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만약에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크게 잡게 되면 보시다시피 로스가 감소하지 않고 이렇게 다이벌지하거나 아니면 익스플로드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고요.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선을 보시게 되면 로스가 최저점까지 다다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러닝 레이트가 좀 높은 경우에는 로스가 최저점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게 그냥 이제 글로벌 미니멈 지점에 빠지지 않고 어떤 로컬 미니마에 빠지게 된 그런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러닝 레이트를 잘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로스가 최소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조금 높게 설정을 했다가 점점 낮춰나가는 식으로 이거를 이제 디케이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이제 대표적인 예는 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사실 이런 그라디언트 디센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멘텀, 뭐 아다그라드, RMS 프랍, 아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그 로스가 줄어드는 그 속도까지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트래킹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 빠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5강 정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본 것인데요.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인 경우에는 끝도 없이 저렇게 아직도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멘텀 같은 경우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모멘텀 같은 경우 초록색인데 이런 식으로 이쪽 아래까지 오버슈팅을 했다가 제자리를 빠르게 찾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5강 가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컨볼루셔널 어떤 네트워크가 나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하던 그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통적인 방식에서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우 오리지널 이미지에다가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한 것은 아니고요. 그 오리지널 이미지에 적용을 하게 되면 모든 모드를 커버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일단은 피처를 추출한 다음에 여기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에서는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 호그라든가 아니면 컬러 히스토그램 같은 방식으로 피처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이 추출한 여러 개의 피처들을 컨캐트네이션을 시켜요. 즉 이렇게 하나의 자이언트 컬럼 벡터처럼 쫙 이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적용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컬러 히스토그램인데, 여기는 이제 컬러가 피처가 되겠죠.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 내의 모든 픽셀들이 컬러를 일단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체 컬러 파노라마가 있을 때 각각의 컬러에 해당하는 빈이 몇 개인지, 그래서 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이 것들을 빈이라고 하고요. 이미지 내에 각각의 빈에 해당하는 픽셀들이 몇 개이냐라는 것을 아래에서 카운트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로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은 호그 시프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엣지의 그 어떤 방향, 오리엔테이션이 피처가 되겠는데,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8x8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역을 보면서 그 엣지들의 방향을 총 9가지로 구분을 해서 9가지 비 내에 몇 개가 속하는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엣지 오리엔테이션을 피처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은 또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로는 그 백 오브 워즈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제일 왼쪽에 이쪽 이미지의 어떤 여러 지점들을 보고 그 작은 지점, 그러니까 어떤 작은 로컬 패치들을 그 프리퀀시라든가 아니면 컬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벡터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사전화를 하는 거고요. 이 사전 중에서 테스트할 이미지와 가장 유사하게 생긴 어떤 피처 벡터를 이 사전 내에서 찾습니다. 이때 찾을 때는 K-밍즈 방식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들 피처 벡터들을 추출하고 컨캐트네이션을 한 다음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전통적인 방식들은 피처를 추출하죠. 여러 가지 방식, 프리퀀시라든가 빈즈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피처를 추출하고 이것들을 컨캐트네이션 해준 다음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는 어떤 함수의 인자로 던져줌으로써 결과값을 얻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이 딥러닝에서는 새로운 방식이죠. 피처 추출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지 자체를 클래시파이어에 던져주게 되면 우리 모델, 즉 이 함수가 결과값을 알아서 출력해주는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피처 추출을 기존 방식에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방식에서는 피처 추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이미지 자체를 펑션에 넣어주면 그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번 3강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백프로퍼게이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와 그리고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